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론과 시, 연방정부는 연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주요주들이 리오프닝 계획의 일부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모든 기업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주요 리스크,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 폭락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회사의 내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들, 특히 자연재해 같은 전염병 확산과 미국 연준의 개입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최신 사례를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3월에 이미 학습한 저희들이죠.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미주리타와 함께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분석할 때 반드시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임하는 우리는 기업의 내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 즉 정치적인 이슈와 질병, 자연재해 같이 실제 경기 지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 내적인 요소는 특정 기업의 주가 또는 테마주들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외적인 요소들은 주식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했을 때의 주가 흐름의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2차 발병이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 코로나 사태 때 나타났던 주식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귀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월부터 미국 내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9일 공개된 연준의 1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의 내용에는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탄탄하다고 평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과 비교했을 때 경제 전망의 위험 요인이 한층 개선되었다고 진단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무역 관련 불확실성 감소, 통화 완화 정책이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이끌 거라는 분석을 회의 때 내비쳤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1단계 무역 합의가 상황을 한층 진정시켰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새로운 잠재적 리스크로 꼽으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회의 내내 8번이나 거론되었고, 파월 의장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매우 신중히 사태의 측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회의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연준은 이때부터 이미 코로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대목인 것이죠. 자, 그리고 2월 24일 블랙 먼데이, 바로 이날은 미국 전역이 흔들렸던 날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최근 2년 만에 달인 하락폭으로 1031포인트 최대 폭락을 기록한 날입니다. 이는 2018년 2월 8일 1033포인트 하락 이후 역사상 두 번째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상태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라 공식 선포하게 됩니다. 같은 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정부 단계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2월 말쯤은 이미 중국의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제조업들의 피해 규모가 가속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매우 심각하죠. 전통의 차량 제조업체 및 항공, 여행, 관광산업, 그리고 오일 자원 관련 업체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블랙 먼데이부터 4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27일엔 특히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2%, 12.7%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3.4 트릴리언 달러, 즉 4천조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등장하게 된 연방준비위원회, 연준, 그들이 꺼낸 금리 인하 카드가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랙 먼데이 주가 지나가고 3월 2일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기존 0.75%에서 0.5%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미국 증권시장에 퍼졌고, 이에 따라 미 증시는 다우지수 1300포인트 상승이라는 역사적인 반등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 퍼진 생필품 사재기 현상, 시애틀 지역에서 속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사망 건수가 발생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는 침체된 미국 증시와 실물 경제 시장의 진화의 물길이 되었었죠. 다음날 3월 3일 연준은 시장의 비상대책 금리 인하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년간 8차례밖에 없었던 이례적인 Emergency Rate Cut, 즉 예정에 없던 긴급 금리 인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더욱 심해져 S&P 지수 마이너스 2.8%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내가 아닌 세계에서 터진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의 폭락. 3월 9일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합의 불발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원유 가격은 45불에서 50불대를 횡보하다가 순식간에 30불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같은 시각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7% 이상 폭락할 때 발동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게 되었죠. 이미 우리는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유례 없었던 마이너스 유가의 시대를 직접 목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미국 실물 경제 및 주식시장 악화, 국제 유가 폭락이라는 세계 정치 이슈 속에 3월 15일 일요일에 연준은 2차 금리 인하, 제로 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1차 금리 인하 때 1%에서 1.25%였던 금리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한번 인하되어 미국은 처음으로 제로 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연준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하였었죠. 3월 16일 월요일 연준의 제로 금리,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다우지수 마이너스 2,800포인트 하락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미국 주요 지역들이 락다운이라는 초유의 경제 봉쇄 정책을 실시하였고 사람들은 집에 대기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져 전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3월 23일 연준의 마지막 공격,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연준은 침체된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채 3,750억 달러치와 주택저당증권 2,500억 달러치를 사들일 것이고 in the amount needed, 즉 이 채권들을 무제한으로 사들일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필요한 만큼 사들인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기업 및 가계를 3천억 달러 한도로 지원하고 회사채 매입까지 하겠다는 계획 등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 이후로 현재까지 역사적인 V자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26일부터 폭등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미친듯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준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로 마음먹고 펼친 정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 경우는 3월 23일 이후로 저희에게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중순에 들어오면서 락다운 정책이 완화되고 있고 점차 실물 경제가 회복 탄력을 받으며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가운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2차 확산이죠. 6월 25일 목요일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4만 명이 증가했고 금요일 45,255명, 토요일 42,000명 증가 등 사흘 연속 4만 명 이상이 증가하며 다시 한번 코로나 전염병 확산세 피크가 찾아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경제 재개를 시도하고 있었던 주요 주들이 다시 이를 철회하는 정책 발표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3월 16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던 락다운 정책이 드디어 풀리게 되나 싶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대규모 밀집 시위와 같은 여러 일련의 사건과 행동들로 인해 코로나는 재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우려로 미국의 실물 경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고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자의 투자 원칙과 정보를 기준으로 흐름을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 방법으로 이 흐름을 심플하게 주주님들께 공유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혹시 전달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재점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주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월 코로나 위협이 연준의 경고로부터 파악되었고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기대감에 따라 회복을 함과 동시에 나스닥 지수가 1만 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위험 요소가 부활한 지금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다행히 연준은 3월 23일 발표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6월 28일 일요일 애플, 버라이존, AT&T 같은 자국 테크 주식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이 소유한 국제 기업들의 지분, 예를 들어 도요타, 폭스바겐 등의 자동차 회사채 지분까지 매입하는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코로나 2차 확산 시기 위기에 맞춰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는 아직 회복하기 힘들겠지만 연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만큼은 3월달처럼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 보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이 후행하고 있고 실물 경제가 파탄으로 이루고 실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기형적으로 연일 상승해 왔었고 이 뒤에는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분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살아있고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클 수 있겠지만 계속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직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펀더멘탈, 성장 가능성, 주식시장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테마주, 정부의 정책 및 국가의 정세에 따라 정보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정말 바다에 떠다니는 물고기와 같고 어느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끝없는 파도를 만나는 난관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보물섬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갈구해야 하고 이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투자의 가치가 입증되고 내 투자금을 잃어도 후회 없는 제대로 된 나의 철학과 원칙이 가미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회사 내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들, 특히 자연재해 같은 전염병 확산과 미국 연준의 개입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최신 사례를 통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500분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